이번 분기 실적 축하해요. 현금 흐름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 이번 분기에 자사주 매입인 바이백이 꽤 강력했어요. 시설 투자 비용인 캐백스에 상당한 자본을 쓰고 계신데 바이백과 캐백스 사이의 자본 배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우리는 매우 강력한 영업현금 흐름과 현금 보유량을 가지고 있는 행운을 누리고 있어요. 이전 분기들과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평가받는 회사의 가치인 마켓밸류가 회사가 가진 본래의 가치인 인트린직 밸류와 크게 차이가 난다고 판단될 때마다 우리는 개입해서 행동할 것이에요. 인트린직 밸류는 주가와 상관없이 회사가 실제 비즈니스로 창출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가치를 말해요. 지난 분기에도 주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그런 상황이 생겼고, 그래서 우리는 바이백에 집중하기로 선택했어요. 하지만 우리의 최우선 순위는 항상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기 위한 적절한 수단에 투자하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환자들에게 제공할 개인 맞춤형 기능을 확장하고 전체 플랫폼과 해외 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포함돼요. 우리는 강력한 재무 상태와 현금 흐름 덕분에 이 모든 일을 동시에 할 수 있으며 인트린직 밸류와 마켓 밸류 사이의 차이가 발생할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으로 보도자료에서 노보노디스크와의 협상에 대해 언급하셨는데 GLP-1 제품의 가격을 낮추기로 한 결정과 관련해서 협상의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현재 계약이 늦어지는 이유나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노보 제품을 출시할 때의 장단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질문 고마워요, 브라이언. 그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릴 수는 있지만 아쉽게도 너무 많은 정보를 드릴 수는 없어요. 노보와 진행 중인 구체적인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요. 우리는 그들과 협력하는 것에 대해 기대하고 있어요. 마이크는 그 조직의 훌륭한 새로운 리더라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환자들에게 폭넓은 선택권을 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고 있으며 항상 그렇게 말해왔어요. 우리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딱 맞는 치료 과정과 케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전문가와 연결해주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힘스앤허스가 시간이 지나도 헬스케어 분야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 혁신적인 치료제나 진단회사, 그리고 차세대 바이오테크 기업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역할은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 싸워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이 정말 감당할 수 있는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에요. 올해 초 기대치와 비교해서 체중 감량 분야의 성장 구성 요소를 확인하고 싶어요. 여전히 올해 7억 2,500만 달러 이상의 매출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리고 배합 약물인 컴파운드 시장과 먹는 약 시장이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해요. 질문 고마워요, 에릭. 짧게 대답하자면 체중 감량 전문 분야인 스페셜티의 모든 부분에서 계속해서 강력한 모습을 보고 있어요. 먹는 약인 오럴 비즈니스는 계속해서 견고하고 건강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요. 이는 먹는 약의 처방 기준이 더 넓고 주사제에 거부감이 있는 더 많은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주사제보다 낮은 가격에 이용할 수 있으면서도 주사제 효과의 절반 이상을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GLP-1 서비스도 계속해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올해 초에 제시한 7억 2,500만 달러 이상의 목표를 달성할 궤도에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개인 맞춤형 배합 제품 쪽에서 2,000만 달러에서 2,500만 달러의 부정적 영향인 헤드윈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게 4분기 이야기인가요? 그리고 2분기부터 4분기까지 기존에 판매되던 복용량 제품을 줄여나가는 과정인 오프보딩의 흐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네, 올해 초 1분기와 2분기 사이에 나타난 대부분의 하락은 서브스크라이버들이 사용하던 기성 제품 복용량을 줄여나간 오프보딩의 결과였어요. 앞으로 몇 분기 동안 일어날 일을 살펴보면 우리는 GLP-1을 더 적은 양으로 자주 배송하기 시작했어요. 이로 인한 순수 효과는 우리가 고객이 주문을 넣을 때가 아니라 배송이 실제로 일어날 때 매출을 인식한다는 점이에요. 주문 속도는 여전히 매우 강력하지만 배송 주기가 짧아졌기 때문에 하반기에 매출이 줄어 보이는 헤드윈드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4분기에 2,000만 달러에서 2,500만 달러의 영향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해요. 하지만 고객들이 더 짧은 주기로 주문을 갱신하기 때문에 1년 내내 더 자주 갱신하게 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고객 그룹인 코호트가 매 분기마다 쌓이게 돼요.
내년 하반기가 되면 이러한 흐름이 대부분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해요. 따라서 이것은 비즈니스 내부의 문제라기보다는 서브스크라이버들의 배송 주기인 케이던스를 조정한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앤드류 해외 시장 상황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요. 자바를 인수한 지 이제 한 분기 정도 되었는데 그 비즈니스에 익숙해지면서 힘스의 메시지와 접근 방식이 미국 밖에서도 잘 통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것이 해외 확장 계획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해외 시장을 생각할 때 꽤 공격적인 확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나라마다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식이 다를 것 같아요. 해외로 영역을 넓힐 때 의료진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해 어떤 투자가 필요한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라이언. 자바 인수는 해외 시장으로 나아가는 훌륭한 첫걸음이었어요. 인수한 즉시 이익이 났고 팀과 운영 능력도 훌륭하며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그들은 이미 꽤 많은 시장에 진출했는데 정말 흥미로운 모습이에요. 지금까지 얻은 가장 큰 교훈은 훌륭한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미국이나 해외나 똑같다는 점이에요. 국가 의료 시스템이든 보험 기반 시스템이든 상관없어요. 전 세계 어디에 살든 훌륭한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기 힘들다는 불만은 비슷해요. 전문의를 만나는 데 걸리는 시간이나 서비스의 품질, 그리고 세심한 관리와 개인화된 치료 및 비용에 대한 고민은 정말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8년 동안 미국에서 승리하는 공식이자 최고의 고객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운영 모델을 최적화해 왔고, 이제 이를 주요 시장에 적용하는 속도를 높이고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곧 캐나다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에요. 2026년에 나올 제네릭 세마글루타이드를 대비해 현지의 주요 복제약 제조사인 제네릭 제조사들과 이미 좋은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브라질 시장도 매우 흥미로운 곳이라 시간을 투자할 계획이며 영국과 호주, 그리고 일본 등 다른 시장에도 투자를 더 깊게 할 예정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시장들의 경쟁 상황과 소비자들의 특징, 그리고 현지 상황과 규제 차이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마다 경험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홍보나 마케팅 또는 서비스 구성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지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세심하고 소비자 중심적인 케어에 대한 갈망은 매우 널리 퍼져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 모든 주요 시장에서 빠르게 승자가 되기 위해 공격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팀과 야망, 그리고 약간의 무모함이 있다고 생각해요. 도움이 되는 답변 감사드려요. 추가로 전신 랩 테스팅 서비스가 내년에 폐경기 건강이나 남성 호르몬 관리, 그리고 론제비티 서비스와 어떻게 결합될지 궁금해요. 저희가 알기로는 전신 검사 시장은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총 이익률인 그로스 마진이 좀 낮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단독으로 랩 테스팅 서비스를 출시할 때 마진이 낮아질 위험은 없나요? 만약 그렇다면 앞으로 1, 2년 동안 고객 획득 비용인 객 대비 고객 생애 가치인 LTV를 높게 유지하기 위해 이 서비스를 어떻게 기존 서비스들과 묶어서 제공하실 계획인가요? LTV to CAC은 고객 한 명에게 얻는 수익 대비 그 고객을 데려오는데 쓰는 비용의 비율을 말해요. 좋은 질문이에요, 라이언. 우리는 집에서 하는 랩 테스팅을 대중에게 제공할 수 있는 매우 독보적인 회사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비즈니스는 사람들이 더 건강해지도록 돕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검사 전문 회사들과는 달리 이 테스트 자체에서 큰 마진을 남길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비즈니스는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기분 좋게 느끼도록 돕고 건강 문제를 미리 예방하며 개인 맞춤형 케어를 정교하게 다듬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단독 진단 서비스가 고급 치료로 이어지는 기회를 만들기도 하고 테스토스테론 서비스처럼 핵심 치료 과정에 진단 서비스가 묶여서 제공되는 등 다양한 조합이 나타날 것이에요. 저의 야망은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런 서비스들을 시장에 내놓고 트라이브 인수와 같은 투자를 통해 랩 다이아그노스틱스 인프라를 직접 관리하는 버티컬라이제이션을 하는 것이에요. 이를 시스템화해서 비용을 엄청나게 낮추면 다른 경쟁사들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들에게 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이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아주 정확하고 실행 가능한 단계로 안내하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말씀하신 일을 하기에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우리의 핵심 비즈니스가 여러분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 인프라를 직접 관리하여 검사,
서비스를 통해 사람들을 우리 플랫폼으로 끌어들이는 능력이 있다는 점이 다른 회사들과의 진짜 차별점이에요. 마케팅 쪽에서 효율이 좋아지는 레버리지 효과를 보셨는데 마케팅 전략이나 접근 방식에 변화가 있었나요? 그리고 내년 슈퍼볼, 광고 등 작년의 큰 성공을 이어가기 위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질문 고마워요, 조나. 우리는 이번 분기와 1년 전체에 걸쳐 강력한 마케팅 효율을 낼 수 있는 몇 가지 수단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검색 광고 없이 자연스럽게 유입되는 오가닉 채널이나 비용이 낮은 채널을 통한 고객 확보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전신 검사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이런 흐름은 더 좋아질 것이에요. 또한 더 많은 사용자가 개인 맞춤형 솔루션을 선택함에 따라 고객 유지율인 리텐션이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어요. 우리의 마케팅 비용 대부분은 브랜드에 대해 알리거나 새로운 사용자를 확보하는 데 쓰여요. 그래서 리텐션이 올라가면 마케팅 효율인 레버리지는 자연스럽게 발생해요. 앞으로 몇 분기 동안 우리 앞에는 다양한 성장 기회들이 있어요. 폐경기 지원과 같은 새로운 스페셜티와 이미 성공을 거둔 영국 시장에서의 입지 강화, 그리고 캐나다와 같은 새로운 시장 진출이 그것이에요. 우리는 투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에요. 다만 투자한 비용을 1년 안에 회수하는 우리의 자본 배분 원칙을 지키면서 할 것이에요. 이는 우리 시스템이 커짐에 따라 생기는 규모의 경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줘요. 그렇게 몇 분기가 지나면 과거에 했던 투자들로부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게 될 것이에요. 2026년을 바라볼 때 성장 기회는 아마도 우리가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이에요. 매출 65억 달러와 EBITDA 13억 달러라는 2030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우리의 확신은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